안녕하세요. 몽골 여행가 이영산입니다. 오늘은 흡수굴 호수, 몽골 사람들이 몽골의 알프스라고 부르는 그 맑고 넓은 호수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흡수굴 호수 하면 저는 제일 생각나는 게 낚시한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낚시 이런 걸 거의 안 해보거든요. 액티비티 한 거, 이런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말 타고 뛰어다니거나 이런 건 좋지만 굳이 이렇게 앉아서 뭘 기다리고 세월을 낚고 이건 굉장히 저랑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이윤기 선생님하고 같이 흡수구를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호수에서 낚시를 하는데 흐르는 강물처럼,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해서 그 폴이 엄청난 대어를 한번 낚지 않습니까? 거의 그만한 그 정도 크기의 무지개 송어를 낚은 거예요. 50 몇 센치 되는 거. 그걸 낚아가지고 생전 처음 한 낚시에서 그렇게 큰 대어를 낚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누워 낚시라고 미끼도 없는 건데 그 바보들이 옛날만 하더라도 사람 구경을 별로 못 해봤어요. 그러니 낚시꾼들 구경을 해봤겠습니까? 몽골 사람들은 생선을 먹지도 않고 낚시를 하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물정 모르고 있다가 저 같은 초짜한테 잡힌 거죠. 정작 중요한 건 이 잡은 감동도 감동인데 맛입니다. 무지개 송어라고 하면 민물 물고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민물고기를 회로 떠먹는다 그러면 좀 의아하시겠죠. 몽골은 흡수굴 호수는 다릅니다. 너무 물이 깊고 차다 보니까 고기의 육질이 단단한 겁니다. 제가 맥가이버 칼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로 회를 떴어요. 그런데 농어처럼 살이 단단해가지고 바다 물고기처럼 살이 단단해서 큰 접시에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회감으로도 좋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는데 그게 이 몽골의 알프스라고 하는 흡수굴 호수가 가지는 가장 아름다운 매력입니다. 260m 정도 수심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동전을 이렇게 놔보면 아래로 쭉 육안으로 얼마까지 동전이 떨어지는 게 보이는가, 이제 그걸로 호수의 청정도를 조사하는 게 있는데 세계에서 2위가 됐답니다. 1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칼 호수, 그리고 2위가 흡수굴 호수라고 하는데 250m 내려갈 때까지 육안으로 동전이 보인다 그래요. 거의 바닥 닿을 때까지 닿는 거죠. 그렇게 물이 맑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갑습니다. 지금도 흡수굴 여행을 가가지고 한여름에 바지를 둥둥 걷고 들어가 봐요. 그러면 발이 시려워서 1분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정도로 찬 물입니다. 워낙 호수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초승달 모양의 호수인데요. 길이가 14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전까지 가는 거리, 그게 호수의 길이인 겁니다. 거의 상상이 안 가는 거리인 거죠. 호수의 가운데 서보면 양쪽으로 남북으로 수평선이 보입니다. 그 정도로 큰 호수. 폭은 약간 좁은 반달형 호수인데 그 흡수굴 호수가 오늘 여행을 하시게 될 저의 목적지입니다. 지금은 그 800km 거리가 포장도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접근하기가 상당히 쉬워졌는데, 그래서 쉬워졌기 때문에 저는 또 그 길을 안 가고 다른 데로 갔는데요. 예전에는 다 거기가 비포장도로였어요. 그러면 하루에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죠.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는데, 호수 아래에 있는 큰 도시, 무릉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가는 비행기를 타면 거기서 100여 킬로를 또 차 타고 가야 돼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원성이 많았는지 몽골 정부에서 하트갈이라고 하는 호수의 남쪽 면에 닿아 있는 자그마한 마을에 공항을 만들었어요. 하트갈 공항. 2년쯤 운행을 하다가 그 공항이 문을 닫았는데 얼마나 웃겼냐 그러면 그냥 갑자기 공항을 만들어 가지고
활주로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공항 관사도 없고. 그러면 유목민들이 게르를 한 2개 정도 쳐놓습니다. 그 게르 쳐놓은 곳이 공항 관사예요. 출입국 관리까지는 아니지만 로컬 비행기니까 거기서 비행기표 확인하고 이런 걸 합니다. 비행기가 도착할 시간이 되는데 거기도 풀밭이기 때문에 양떼들이 막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놀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럼 비행기는 곧 여기 착륙을 할 건데, 그래가지고 거기 관리인들 2명이 나와가지고 와 해가지고 양떼들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활주로가 확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활주로가 확보가 되면 이제 비행기가 저기서 깜빡깜빡하고 옵니다. 오는데 이게 또 비라도 오거나 그러면 초원이 물에 젖잖아요. 조금 나 있는 풀에 물이 젖으면 골프장에 물을 많이 뿌려놓은 겁니다.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비행기가 쓱 내려오다가 옆으로 삐끗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도 특별한 건물이 아니고 그 게르 옆에 서서 비행기 오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삐끗거리면서 내려가지고 사람들 다 내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타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려면. 이런 비행장을 운행을 했었는데, 이거 비포장 활주로에 게르 2개 있는 비행장은 도저히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2000년 초반에 한 2년 정도 운행을 하고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무릉 공항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물론 무릉에서 흡수굴까지도 이제 포장이 됐기 때문에 아주 접근이 편한 휴양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도 몽골 여행을 가실 때 울란바토르 근교에 있는 국립공원도 자주 가지만 흡수굴 호수를 가는 게 아주 편해졌어요. 그렇게 다니실 건데, 저는 이제 그렇게 좋은 길 말고 더 아름다운 길로 여행을 다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저랑 다닐 때는 많이 돕니다. 꽃들을 보러 다니기도 하고 폭포를 보러 다니고 온천을 보러 다니고 하면서 흡수구를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여행들을 기획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더 재밌게 풍부한 여행을 하실 것 같은데요. 꽃들, 꽃밭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야생화가 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큰 오산입니다. 어느 고개를 넘어가면 엉겅퀴 꽃밭이 있습니다. 이건 한가히 산맥과 흡수굴 호수 사이에 있는데 엉겅퀴 꽃밭이 약 500만 평? 이러면 잘 모르시죠. 그러면 여의도의 2700배? 이래도 잘 모르시죠. 그냥 넓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쯤을 가도 계속 그 엉겅퀴 꽃밭입니다. 보라색 꽃이 가득 피어 있죠. 7월 중순에는 그렇습니다. 또 어느 고개를 넘어오면 여기는 이제 올랑처트가랑 이런 폭포 옆인데 그런 데에는 야생화가 산 가득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꼬불꼬불한 산길을 넘어오다 보면 양쪽에 꽃들이 지천이어서 조금만 흥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려서 다 춤을 추고 가야죠. 거기를 그냥 지나가는 관광객을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흡수굴 호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몽골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초원을 통과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예쁜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흡수굴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흡수굴을 도착을 했어요. 깜깜한데 도착을 해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어젯밤에 못 봤던 장관을 드디어 보는 거죠. 호수가 딱 보이는데 한 10년 전에 저랑 같이 그 흡수굴 호수를 갔던 후배가 하나 있어요. 소설 쓰는 친구인데 아침에 제가 조금 늦게 일어났더니 얘가 눈이 빨개져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무슨 일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는 어제 새벽에 도착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마당에서부터 호수가 시작돼서 눈이 끝나는 데까지 가득 그 호수가 있었더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걸 안 보여줬냐면서 거기서 아침 내내 울었다 그럽니다. 이런 감성주의자들. 그래서 아마 그 친구는 뭐 소설도 쓰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일단 넓이, 크기 이것도 웅장하지만 그 색감을 보시면 야, 여기가 정말 알프스라고 하는 말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빛이 비쳐서 호수의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맑고 투명하기 때문에 그 하늘의 색감에 따라서 계속 색이 변합니다. 저는 아마 괌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봤던 바다보다 흡수굴 호수 색깔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아주 자주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요. 호수가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물론 크기로 보면 바로 옆에 있는 바이칼 호수가 더 크죠. 러시아에 있는 바이칼 호수는 뭐 640km 정도의 큰 호수인데
여담이지만 여기서 뭐 잠깐 이야기를 하고 가면 흡수굴 이런 말들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바이칼, 우리가 또 아는 키르기스탄의 이시쿨 호수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는데 거란 문자라는 것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바이칼 할 때의 그 칼자와 흡수굴 할 때의 굴자, 이시쿨 할 때의 쿨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걸 호수를 뜻하는 그 거란 문자였던 거죠. 그래서 그 흡수굴은 푸른 호수란 뜻입니다. 후흐라는 뜻이었고, 바이칼의 바이라는 것은 많은이라는 뜻이고, 이시쿨의 이식은 우리가 좀 잘못 전달되기로는 염소, 새끼 염소를 닮은 호수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게 몽골어로 새끼 염소를 이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란 문자를 알고 나서는 그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맑은이라는 뜻의 이스라는 말로 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흡수굴 호수는 지금 말로 표현을 하자면 푸른 호수인 건데요. 감동적인 흡수굴 호수를 보고 있으면 정말 휴양을 하기에, 지금 말로 힐링을 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해발 2000m, 물론 호수가 해발 1645m, 그 높은 곳에 있는 호수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산들이 2000m가 넘습니다. 그 산에서 산을 트레킹하는 것도 아주 재미있고 그렇죠. 그런데 흡수굴 호수의 최고의 매력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최고의 매력은 겨울입니다.